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시아의 S클래스를 노리는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G90 풀체인지 과연 얼마나 좋아질지. G80과 GV80의 프리미엄을 지향했지만 아쉬운 품질 이슈 및 초기 결함 증상들로 인해 애를 먹었지만 브랜드 고급화로서 입지를 점점 다지고 있죠. 수입차는 부담되고 차별된 좋은 차는 타고 싶은 그 포지션을 마크. 이러한 전략이 크게 먹혔고요.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문엔 벤츠 S클래스와 같은 각도까지 후륜 조향이 되지 않지만 G80 스포츠 모델처럼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만큼은 에어서스다 라고 하지만 글쎄요. 일단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좀 뒤에 가서 하고요. 일단 스파이샷이 더 명확해지고 있죠. 실내 스파이샷까지 나왔는데 과거 뭔가 독 3사를 잘 따라하긴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던 점을 크게 개선한 모습이죠. 순서는 외관 설명 및 실내 부분, 수정된 예상 파워트레인과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면 전동화 모델까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전면부, 두터운 위장막을 벗고 테이핑으로 둘러싼 모습인데 예상대로 일명 슈퍼맨 그릴로 확정이 되었죠. G80처럼 본넷 캐릭터 라인과 그대로 내려오는 라인을 이었으면 했지만 맨 처음 스파이샷을 본 후 G80과 다른 현행 G90처럼 슈퍼맨 그릴로 될 것이다. 그 크기는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맞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제네시스 출범 후 렉서스 스타일을 따라잡겠다가 아닌 애초부터 독 3사를 기준으로 맞췄고요. 독일차를 기조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넣은 게 사실이죠. 게다가 각 모델의 포지션 마킹은 딱 벤츠와 같은 세단 모델 포지션을 기조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G90과 G70은 서로 슈퍼맨 그릴로 맞춘 것이 벤츠 S클래스의 미니 버전 C클래스인 것처럼 그대로 맞춘 거고요.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 그 자체로 독립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죠. AMG 모델을 통하여 더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이는 G80 역시 가장 잘 팔리는 급을 독립 그릴로 차등을 주고 G80 스포츠를 제공하여 스포티성을 강조한 파생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 역시 벤츠 세단 라인업과 기조를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웅장하면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은 G80을 기조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크램쉘 디자인을 적용, 본닛이 휠하우스와 같이 붙어있기에 본닛 열리는 라인에서 떨어지는 G80의 그릴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가나 제조 공정이 더 들어갔기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런 G70 그릴을 양 끝을 잡아 늘린 것처럼 생긴 거죠.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 전면부는 가로로 짧아질 수밖에 없기에 많은 예상도에서 나타나듯 휠하우스 부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사진으로만 봐서는 다발성 LED인지 아니면 각 LED 큐브가 모듈화된 것으로 매트릭스나 벤츠 S클래스 헤드램프처럼 작은 LED들이 레이블돼서 큐브를 이루는지 야간 스파이샷을 봐야지 알 수 있을 듯 하고요. 다만 이번 G90 풀체인지 모델은 정말 S클래스를 표방이 아닌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린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기에 그동안 고급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플래그십 세단에 비해 약한 헤드램프 부분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로 아우디의 매트릭스 LED 램프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듯 하고요. 그릴 하단부에 사각형 모양으로 두 개 가려진 부분, 현대가 벤츠 신형 S클래스보다 자율주행 3단계 제공을 더 정확하게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당찬 포부가 담긴 소형 라이다 센서 두 개일 듯 하네요. 애초 벤츠 S클래스에도 두 개가 들어가지 않을까 했지만 라이다 센서 한 개로 확인이 되었죠. 풀체인지 플러스 이런 부가적인 요소 때문에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렉서스와 비슷한 가격대 혹은 그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대목이죠. 측면부의 모습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치고 낮으면서 중간보다 더 스포티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인데요. 최근 벤츠가 선보인 보수적 디자인과는 사뭇 다른 행보죠. 크램쉘 디자인을 적용한 휠하우스와 연결된 본넷 라인이 대형 세단이지만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만들고요. 전면 헤드램프 라인과 본넷 라인에 연결된 뻗어나가는 라인이 측면 한 줄에 두터운 캐릭터 라인을 형성, 플러스 타입의 두어 캐치 라인을 그리며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단조로우면서 중후함을 내뿜네요.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 트림 상단부에 위치, A필러는 내부 작은 글래스를 통하여 더 큰 개방감 및 동승석 쪽 사각지대를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윈도우 라인은 톤 다운된 크롬으로 좀 더 멋스러움을 나타내죠. 다만 리어벤트 글라스와 프라이버시 글라스 역할을 할 쿼터 글라스까지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대우의 로얄살롱 혹은 슈퍼살롱 때부터 고급차 라인에 들어가는 클래스였다가 최근 사라지는 추세였는데 다시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C필러로 넘어가는 라인이 기존 라인보다 한층 더 쿠페스러운 형상을 한 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현행 G90 모델과 비교해보면 더 도드라지는데요. 휠은 많이들 본 녹용 휠이 장착된 것이 보입니다. 리어 부분은 G80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요. GV80 스티어링 휠과 같은 형상의 타원형 모양을 기조로 하고 있죠. 타원형 상단부가 세미 스포일러 같은 형상을 하고 제네시스의 얇아진 로고가 장착되기 힘든 구조고 현행 모델과 마찬가지로 레터링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G90 풀체인지 영상에서 벤츠처럼 한 줄 형태의 보수적 디자인의 테일 램프를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지만 실제 테일 램프 미딩이 들어온 모습에 좀 아쉬운 두 줄 형태를 보인 것이 확인이 되었죠. 현행 모델 역시 두 줄 램프를 하기 위하여 전면부와 매칭이 되지 않은 모습에 테일 램프를 적용, 아쉬움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번 테일 램프 역시 그 특유의 두 줄 램프를 제네시스 스티어링 휠의 시그니처 형상을 한 미등을 선보이며 아랫부분이 없는 모습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위쪽 가로로 쭉 뻗은 선 바로 아랫부분에 무빙 턴 시그널을 매우 얇게 장착하여 긴 두 줄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더 무게감 있고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항상 현대, 아니 제네시스는 스파이샷과 공식 이미지보다 실차가 더 멋진 부분이 있으니 좀 더 두고 봐야겠네요. 리플렉터는 범퍼 하단 양 끝에 위치한 것이 보이고 아무래도 후진등은 가이드 램프를 다시 한번 강조할 듯 하기에 리플렉터와 번호판 사이 아래 사각형으로 뚫린 부분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네시스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을 형상화한 오각 머플러는 당당히 드러내고 있죠. 솔직히 전체적으로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더 젊어진 형상을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실내 스파이샷도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트는 링컨처럼 더 세부적으로 전동 조절이 가능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볼스터 부분은 시트 착좌 시 무게와 키에 비례하여 잡아주는 자동 방식을 제공, 어깨 부분까지 전동 조절이 가능한 형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링컨 컨티넨탈 같은 방식의 허벅지 받침, 좌우 부분에 따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제공했으면 어떨까 했지만 해당 트림, 동승석 착좌 시트를 봤을 때 그런 방식은 아닌 듯하죠. 일단 해당 트림이 풀옵션 트림인지 아니면 단순 중상급 트림인지 아직 구별할 수가 없기에 더 두고 봐야 할 부분이 듯합니다. 동승석 도어 트림에 메모리 시트를 장착, 후석뿐만 아니라 동승석 역시 편리함을 줄 예정이죠. 센터 콘솔과 센터 패시아, 대시보드까지 다 감싸진 위장막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센터 콘솔은 좀 더 높이가 있어 보이고요. 센터 콘솔의 변속 방식은 제네시스 X 컨셉트카와 GV60에서 선보인 원형 형태가 돌아 나오는 기어 방식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 방식을 더 고급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드등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어 보이죠. 최고의 기술 집약으로 할 예정으로 G80이나 GV80과 같은 크리스탈 다이얼 기어 노브 방식을 제공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좀 특이점이 도어 트림에 도어 캐치가 없다는 점이죠. 바로 저 누르는 버튼이 있는 위치, 이 부분이 기존 손가락을 걸고 당겨 열던 방식의 도어 캐치가 아닌 버튼식으로 바뀌었고요. 아무래도 외부 도어 캐치가 플래시 타입이다 보니 사고나 비상, 차량 이상 시 정차 후 자동으로 잠금 해제를 지원할 듯하죠. 익스테리어의 라인과 다르게 내부는 상당히 직선 위주로 뻗어나가는 굵직한 선들이 여러 겹으로 있는 상반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과연 인테리어 역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벤츠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미 벤츠는 자신들이 유행시킨 디지털 클러스터 콕핏 방식을 벗어난 엄청난 크기의 AR-HUD 및 더 단순한 레이아웃, 과감히 버튼류를 없애고 지문 인식으로 각 프로필화를 맞춤 설정, 측면 충돌 예상 시 급격하게 차체를 끌어올려 약한 측면 도어 쪽보다 측면 프레임에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엄청난 각도로 틀어지는 리어 엑셀까지 과연 이런 부분을 패스트팔로워, 아니 완전한 후발주자 역할을 했던 제네시스 G90이 어떻게 대처하고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번 모델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굉장히 세분화된 전동 서스펜션을 장착, 벤츠의 매직 바디 컨트롤처럼 최고 사양에서는 에어 서스 같은 공기압 말고 유압 방식을 사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기압 실린더 내부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방식과 다른 유압식 방식으로 전통 에어 서스 방식이 아닙니다. 즉 프리브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최상급 모델이나 옵션 사양으로 이 유압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유압과 전자식 시스템을 활용, 유압이기에 수평을 유지하는 스테빌라이저가 없어도 되고요. 고속주행 시 자동으로 지상고를 낮추는 에어서스 역할까지 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영종대교 같은 곳을 건널 때 강한 횡풍을 맞이하게 되는데 차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때 벤츠 매직 바디 컨트롤이 감세력 조절을 통한 안락함을 선사한다는 겁니다. 단점은
일반 에어 서스펜션보다 당연히 비싼 가격 및 상대적으로 약간 더 약한 내구성이 단점으로 꼽히는데, 이는 운전자의 운행 습관에 있어 차이나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만 알고만 계시면 될 듯 하고요. 제네시스가 공개한 플래그십 세단 파워트레인은 제네시스의 첫 마일드 하이브리드 장착된 버전까지 우선 두 종류의 파워트레인을 공개했습니다. G80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이 바로 전동화 버전으로 간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본래 무거운 차체에 배터리까지 장착하여 플래그십 세단을 유지하기에는 소모품 및 서스펜션의 부담이 클 것이고, 후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래그십 세단 위치인 만큼 일단 3.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렇게 두 종류를 우선 출시를 한다는 계획이죠. 48V 마일드 하이브는 최고 출력 425마력의 최대 토크 56kg의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연비는 8km 내외를 보일 예정이라는데, 과연 항상 공식 연비보다 더 떨어지게 나오는 제네시스 G90이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모습을 보일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최근 주말에도 많이 쉬기도 했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좀 지냈습니다. 회사 법인차들이 짬별로 신형 아반떼부터 소나타, 그랜저까지 다양히 있어서 몰아보고 있고 재밌게 지내고 있지만, 다 자연흡기라 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현재 반도체 사태가 지속되면서 신차 출시를 해도 대기기간이 최소 5개월 이상, 인기 제품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죠. 위례 스타필드 1층에 전시되어 있는 X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 문의를 했다가 페이스리프트 버전 모델이 들어와도 11개월 이상 꼬박만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좀 허탈해지더군요. 아마 차를 오랜 시간 운행한 후 차를 바꾸려 하다가 저처럼 좀 지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코로나19 시기라 더 그 지침은 크게 느껴집니다.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고 2022년에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을 기다려봐야죠. 여튼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다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좀 더 부지런 떨어서 자주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